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방영했던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아이유랑 이성균 배우님이 주인공으로 나온 드라마였는데 잔잔하지만 깊은 여운이 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서 무뚝뚝한 여주인공이 마주 앉은 남자에게 진심을 담은 눈빛과 목소리로 나지막히 말해요. 좋은 사람이에요. 엄청.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보통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딱 봤을 때 선함이 느껴지는 사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유능한 사람 뿐만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은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고 내 곁에 두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큰 지혜이자 능력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좋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계의 내공이라는 책을 참고해 내 곁에 둬야 하는 좋은 사람 잘 보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나는 워낙 인생에 짬밥이 있어서 이런 건 당연히 알고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번 내가 잘 판단하고 있는 건지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예쁘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은 심리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지만 외모가 그 사람의 다가 아니잖아요. 외모가 어떻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 사람의 이면을 살펴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외모라기보다는 분위기를 좀 보는데 처음에 엄청 활발하고 친절한 분보다는 차분하고 조금은 까칠하면서 차가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한테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요. 오히려 그게 더 솔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더 정도 많고 진실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다 다르겠지만 제가 좀 명랑한 성격이어서 반대의 사람이 끌리는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말보다는 그 사람이 뭘 했는지 보는 거예요. 사람의 이면을 보려면 그 사람의 말보다 작은 습관과 성취에 주목해 보세요. 말투나 뉘앙스, 말의 내용만 봐서는 착각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기부도 하면서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고 해보죠. 이 사람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도 될까요?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나중에 돈 벌면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상상일 뿐이죠. 현재 단돈 10,000원이라도 월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는 사람은 작은 성취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미 조금씩이라도 이룬 성취를 근거로 좋은 사람인지 판단해 보세요.
저는 10년간 헬스를 꾸준히 했어요. 테니스를 꾸준히 했어요. 라고 자신의 취미를 소개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사람은 성실성과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볼 때는 이렇게 그 사람의 단순한 말 내용이 아니라 성취한 바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진짜 공감이요. 저는 헬스장을 다닌 지 1년이 좀 넘었는데 뭔가를 몇 년 동안 꾸준히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헬스장에서도 단 6개월, 아니 3개월이라도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이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드물더라고요. 그걸 안 후로부터는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 성실하면서 절제도 할 줄 알고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정말 많이 느껴요. 저도 이렇게 구독자님들께 하고 있다 라고 꾸준히 말하면서 게을러지지 말아야겠다, 놓지 말아야겠다 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세 번째는 공감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이건 책의 저자의 경험이에요. 예전에 저자의 지인이 동업하게 되었다는 파트너를 만난 적이 있대요. 식사 자리였는데 그 파트너는 초면인 저자 앞에서 저자의 지인을 자꾸 깎아내리더래요. 그게 버릇이었던 거죠. 말끝마다 그게 아니고요. 모르셔서 하는 말씀인데요 라고 했어요. 그 파트너는 마케팅을 전혀 모르고 있던 저자의 지인을 보완해줄 마케터였는데 그의 태도가 완전히 부적절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지인한테 그와 일하는 걸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하며 조심스럽게 조언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좋은 사람이 아닐 뿐더러 일에서도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겠죠. 아니, 그게 아니라 라고 하면서 무시하며 자기 말만 주구장창하는 사람.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누구는 취직을 했니, 합격을 했니, 안 했니, 결혼은 했니, 이렇게 남의 얘기가 궁금해 죽겠어서 자꾸 캐묻는 사람. 무안을 주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공감 능력이 약에 쓰려고 해도 없는 유형이에요. 이와 반대로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몇십 년 만에 동창회에 처음 나와 쭈뼛거리는 얼굴도 잘 기억 안 나는 친구의 손목을 반갑게 끌며 가운데 자리에 앉히고 자신은 가장자리에 앉는 사람. 상사에게 야단 맞아 의기소침해 있는 직장 동료를 그냥 내버려둘 때와 다가가 위로할 때를 정확히 아는 사람. 퇴직 압박을 받은 남편의 고민을 잔소리 없이 바라봐주는 아내. 이런 사람들이 공감의 고수들입니다. 공감 능력은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죠. 배려할 줄 알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 잘 골라낼 줄만 알아도 사람 보는 눈이 매섭다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말을 종류별로 풀어놔서 그렇지 사실 다 평범한 이야기죠. 결국은 상식적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화려한 말과 외모에 현혹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특히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좋은 사람을 열린 마음으로 잘 알아보고 내 편으로 만든다면 인생은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나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들이 곁에 모인다는 것. 이 또한 잘 알고 계시겠죠? 그게 공짜는 없는 세상의 이치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봐주길 원하냐라고 했을 때 가장 욕심나는 대답 또한 너는 좋은 사람이야 일 거예요.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신가요? 참, 제 구독자님들은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좋은 분들이실 거라는 거 완전 확신합니다. 개인의 생각에 따라 좋은 사람의 기준은 다르지만 꼭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좋은 인생을 위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인데요. 책에서 저자는 광범위하겠지만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조건을 딱 한 가지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나 스스로에게 먼저, 그리고 남에게 긍정적인 사람은 미래가 밝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감사를 입에 달고 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니 좋은 에너지는 차고 넘치고 문제가 생겨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마음 근육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따뜻하겠죠. 그러니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나를 만드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살펴볼게요. 먼저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소소한 즐거움을 잘 찾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을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좋아하는 드라마 방영을 떠올리거나 자주 가는 식당에 여름 한철 판매하는 진한 콩국수를 먹으러 가는 것처럼 작은 설레임과 기대감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비 오는 날은 집에서 김치전을 구워 막걸리를 곁들일 줄 알고 날이 굳으면 전기장판을 꺼내며 좋아라 합니다. 이런 정도의 즐거움을 가성비 높게 즐길 줄 아는 것이 긍정적인 사람의 기본이라 할 수 있겠죠. 둘째는 책임을 지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긍정적이라는 게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일에 스스로 흔쾌히 책임을 지는 태도가 긍정적인 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력도 안 하면서 다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긍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로 세운 일을 해내기 위해서 이 정도의 노력과 위험 감수, 이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걸 분명히 아는 것이 바로 긍정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일수록 본인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데 능숙합니다. 셋째, 작은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빠질 수 없겠죠. 소소한 즐거움에 예민한 사람들은 작은 일에 감탄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한 세트를 이뤄요. 행복감을 뒤로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무심코 당연하다 생각하는 일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말 농장에 올해 배추 농사가 정말 튼실하니 참 감사하다. 선인장에 예쁜 꽃이 피었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야. 오늘 날씨가 정말 흐리구나. 핑계꿈에 전이나 부쳐 먹어야겠다. 맛있는 전을 먹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하루 종일이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실패를 약으로 쓰는 거예요. 감사할 일을 일부러라도 습관처럼 떠올리면 마음의 상처에 대해 면역력이 생겨요. 그래서 실패에 대해서도 잊어야 할 때를 잘 아는데요.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패배감, 수치스러운 경험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며 곱씹는 습관이 있다고 해요. 이미 끝난 일을 되짚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하며 몇 년을 두고 떠올리다 후회하기를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들은 특히 회의 시간에 발표를 하는 경우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거나 자료 중 어떤 수치가 틀렸거나 해서 지적을 받거나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부터는 잘해야지 라고 약으로 쓰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심각한 트라우마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해요. 이렇게 실패의 상처를 다루는 방법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스스로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 잘못을 책임질 때는 먼저 스스로 용서하는 마음이 반드시 깔려 있어야겠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스스로 비난하고 핥히고 상처내는 것만큼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은 없을 거예요. 스스로에게 인색할수록 부정적인 마음 또한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면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친절해야 해요. 내 잘못을 용서해주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데 시간을 쏟는다면 긍정적인 생각에도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드는 습관들을 몸에 하나씩 붙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우라처럼 감싸고 있는 사람을 누군들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먼저 나 자신에게서 출발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함께한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내 곁에 둘 좋은 사람을 잘 알아보려면 첫째, 외모만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않기. 둘째, 말보다는 그 사람이 무엇을 성취했는지, 어떤 작은 습관들이 있는지 주목해보기. 셋째,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공감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작은 습관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정리해보자면 첫째, 소소한 즐거움을 찾기.
둘째, 책임을 지는 태도를 갖기. 셋째, 작은 일에 감사하기. 넷째, 실패를 약으로 쓰기.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유세미 저자의 관계의 내공이란 책을 참고했는데요. 책에는 상처받지 않고 나의 소신을 지키며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쌓아가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이 책에서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건 좋은 관계를 위해선 남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일단 내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 나를 위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전제로 깔려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이 위로가 되면서 좋은 관계를 만드는 팁 또한 얻을 수 있어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가며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자신 또한 좋은 사람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